그럼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, 그 시작점에 있는 저수조에 대해 궁금하셨죠? 보내주신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2 저수조의 설치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이게 그냥 물 담는 통이 아니라 사실 우리 건강이랑 직결된 문제잖아요? 네, 맞습니다. 이 기존들이 뭐 단순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정말 안전한 물 공급 시스템을 위한 핵심 원칙들이라고 봐야죠. 어떻게 외부 오염 막고 또 내부 수질은 최상으로 유지하고 유사시에도 공급 안정성 확보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담겨 있거든요. 중요합니다. 그럼 일단 그 외부 위협을 막는 방어벽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땅속에 설치할 때 보니까 분뇨나 쓰레기 같은 오염원에서 5m 이상 떨어져야 한다.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. 그게 안 되면 차단벽 설치하고요. 생각보다 기준이 꽤 엄격한데요. 네, 그게 핵심이죠. 저수조는 말 그대로 물을 지키는 곳이니까요. 외부 오염원이 스며들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죠. 단순히 거리만 두는 게 아니고요. 맨홀 뚜껑에 잠금 장치 다는 거, 이것도 기본이고, 또 뭐 통기관이나 원류관처럼 공기 드나드는 곳 있잖아요. 거기엔 벌레나 먼지 못 들어가게 아주 촘촘한 스크린, 이거 설치가 의무예요. 빈틈이 없어야죠. 아하, 내부 재질 규정도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. 뭐 섬유 보강 플라스틱, 그 FRP라고 하죠. 그거랑 스테인리스 스틸, 아니면 특수 처리된 콘크리트. 부식 안 되는 것만 써야 하고 특히 뭐 암이나 선면 같은 거는 절대 안 된다고요? 바로 그겁니다. 외부 오염도 막아야 하지만 저수도 자체에서 뭐 유해물질이 나오거나 부식돼서 수질이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. FRP 같은 경우는 가볍고 튼튼하고 녹도 안 슬고 해서 많이 쓰이고요. 결국 어떤 재료든 물이랑 만났을 때 수질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. 이게 대원칙입니다. 네, 외부 보호만큼이나 중요한 게 내부에서 물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거겠죠? 유입구랑 유출구를 반대편에 설치하고 중간에 물 칸막이까지 두는 거. 이건 물이 고이지 않고 계속 흐르게 만들려는 의도군요. 정확합니다. 물이 고여 있으면 아무래도 침전물 쌓이기 쉽고 또 미생물 번식 우려도 있고요. 그래서 물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항상 좀 신선하게 유지하려는 거죠. 바닥 경사교정도 있어요. 침전물 배출구 쪽으로 100분의 1 이상 기울게 하라는 거. 그것도 같은 이유겠네요. 네, 청소할 때 침전물이 그쪽으로 쉽게 빠져나가도록요. 이게 뭐 별거 아닌 기울기 같아도 유지 관리에는 정말 중요한 디테일이거든요. 유지관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. 그 저수조 주변 공간 확보 규정. 이것도 좀 눈에 띄던데요. 맨홀 주변은 1m, 다른 데는 60cm 이상.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요? 그게 단순히 뭐 청소나 점검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준을 넘어서요.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. 작업자가 좀 충분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장비도 쓰고 또 저수조 상태를 구석구석 꼼꼼하게 봐야 숨어있는 문제점까지 찾아낼 수 있잖아요. 아하. 맨홀 크기도 그래서 기준이 있는 거고요. 보통 90cm 이상인데 그래야 사람이 장비 갖고 드나들기가 수월하니까요. 소형은 좀 작아도 되지만요. 결국 관리가 철저해야 안전도 지켜진다는 거군요. 그리고 5세제곱미터 넘는 큰 저수조는 둘로 나누거나 2개 이상 설치하라는 것도 있었어요.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는데 청소나 보수할 때 단수 안 되게 하려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안정적인 물 공급이랑 유지 관리 편의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죠. 한쪽 비우고 청소하거나 고치는 동안 다른 쪽으로 계속 물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. 물론 이렇게 나누거나 했을 때 또는 물이 가득 찼을 때 그 수압을 견디는 거, 구조적 강도 확보는 당연히 기본이고요. 와, 그 외에도 뭐 역류 방지 장치 얘기도 있었고 단수 후에 다시 물 들어올 때 이물질 막는 배수 밸브나 수위 경보 장치까지 정말 안전 장치가 여러 겹으로 촘촘하게 돼 있네요. 네,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소화용수가 저수조로 역류하면 큰일 나잖아요. 그러니까 역류 방지 장치 필수고 수위가 너무 낮거나 높아지는 것도 바로 알아야 빨리 대처할 수 있고요. 이 모든 세세한 규정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매일 안심하고 쓰는 물 공급 시스템의 어떤 근간이 되는 겁니다. 이야,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저수조 설치 기준 하나하나에 진짜 공중보건을 위한 고민이 깊게 담겨 있구나 싶어요. 그냥 물탱크가 아니네요, 정말. 복잡하고 중요한 시설입니다. 그렇습니다. 이 기술적인 세부 사항들이 결국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그 매우 실질적인 가치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.
눈에 잘 띄지는 않아도 수질 안전을 지키는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. 오늘 저수조 설치 기준의 핵심들을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기준들은 새로 만드는 저수조에 대한 거잖아요.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럼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오래된 저수조들은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?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낡아갈 텐데 이런 최신 기준들을 어떻게 따라잡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이건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.